버렸네요. 뭐가 잘못 터치가 돼가지고. 자, 이렇게 나무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탑도 마찬가지죠. 너무 우리가 딱 센터에 놓고, 물론 센터 찍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단체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럴 때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찍을 때는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만약에 내가 네가 주인공이야라고 터치를 안 했으면 어떻게 찍히겠어요? 전부 다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네가 주인공이 하니까 주인공이 아닌 쪽에도 흐릿, 반대도 흐릿, 이런 걸 갖다가 인 포커싱, 아웃 포커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공도 어떻게 했어요?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크로스 되는 지점에 거기다가 시선은 뭐예요? 이런 쪽으로. 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지금 우리가 그 길 찍은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대가 소실점 구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찻길이나 무슨 오솔길이다 이런 길을 만났을 때는 우리 뭐 그 가을 같은 데 가면은 뭐 쫙 은행 단풍나무 이런 것들 쫙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찍었을 때는 너무 정면에서 찍지 마시고 약간만 찍는 사람이, 지금 찍는 사람이 기찻길에서 어떻게 약간 벗어나가 찍었죠. 근데도 그 가는 길은 가로 세로 이렇게 만나는 점에 꼭지점이 되면은 더 좋다. 이런 것도 실제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찍는 사람은 어디에요? 약간 좀 옆으로 해서 이거 경사지게 찍었잖아요. 그냥 길만 찍으면은 아까 전처럼 이런 길만 보이는데 약간 벗어나면은 뭐예요? 앞부분에 내가 이런 꽃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는 지점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찍으면 돼. 예, 우리가 못 들어가는, 여기도 보면 늪이에요. 늪은 아니지만은 약간 질퍽해요. 그럼 뭐 감수하고 한쪽 다리만 넣던가. 요즘은 우리 또 웬만하면 셀카봉 가지고 셀카봉 넣어갖고 찍습니다. 특히 꽃밭에 가실 때는 필히 셀카봉 가져가세요. 내가 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꽃밭 안에서 나를 바깥으로 보는 장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찍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꽃을 뒤에 놓고 찍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꽃밭이라 그러면 안에서 넣어갖고 나를 이렇게 하면 꽃을 앞쪽에 놓고 한번 찍어 보시라고. 그렇게 찍으려면 셀카봉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꽃밭에 가실 때는 진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이어가서 애써 짜락 하면 막 입구에서 많이 찍어요. 굉장히 많이 찍어. 저 입구에 가보면은.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요? 전부 다 말뚝만 나와요. 말뚝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찍는 사람이 약간만 움직이 갖고 앵글만 잘 잡아주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위에 올라간다든지. 그 찍는 사람이 항상 피곤해요. 우리가 그 일요일날 보면은 영상 앨범 뭐 산이라고 나오잖아. 앨범 산인가 뭐 제목은 내가 모르겠다. 영상 앨범. 응? 영상 앨범인가 있죠. 우리는 보면 멋지고 좋잖아요. 그걸 찍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죠? 저도 어디 놀러 가면 항상 사진은 제가 담당을 해요. 친구들 모임 가면은. 그걸 찍는 사람은 어때요? 앞 사진 찍으려면 저만치 먼저 가갖고 기다리고 이따가 올라만 찍었죠. 그럼 또 뒷모습 찍었죠. 또 다음에 앞 사진 찍으려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찍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이다.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래 하려면은 그렇게 많이 찍어 보셔야 돼. 근데 절대 가능하면 정면을 너무 들이대지 말고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멋지게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이 두 개만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훨씬 낫죠. 그냥 이거 우리 지금 요즘 어디 가보면 처음 다 이거 나무판대 그 데크로 돼 있잖아요. 그냥 정면에서 찍으면 데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만 내가 감수를 하고 조금만 삐딱하게 한쪽 다리만 넣더라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앞에를 항상 뭐를 좀 집어넣으시라고. 풍경을 찍으실 때는 이거든 이런 거든 앞에를 하나 좀 집어넣는 게 사진은 좀 더 멋지게 나온다. 우리가 하면 이제 조금 더 뭐 많은 그 기능이 있는데 요것만 좀 지켜도
요것만 지켜도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다. 제가 어제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스마트폰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거의 요 내용이더라고요. 안내선, 우리가 수직 수평선을 맞추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찍어라. 우리가 지금 사진 찍어서 올려본 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초점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카톡에 사진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첫째가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보는 뭐예요?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초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걸 특히 또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꾹 눌러가지고 초점 잠금을 하고 최대한 안 흔들리게 찍으시라. 그 다음에 뭐예요? 구도죠, 구도. 내가 잠궈놓 초점을 잠궈 놓고는 우리는 자 어디 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가자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멋지다라고 하면은 한 10장은 찍으세요. 이거 많이 찍는다고 돈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 건져야 되는 거야. 멋진 자리에서는 건져야 되는데 야 멋지다 찍자 해놓고는 그냥 가면은 집에 가서 보면은 눈 감은 사람도 있고 뭐 입을 벌린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많이 찍으시라.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찍은 걸 보면은 엄청 많이 같은 사진을 지금도 줄이고 하고 있어요. 이러가 보면 막 비슷한 장면들이 많죠. 가족 사진들 여도 있고 이렇게 몇 개 했잖아요. 잘 찍은 것 같아도 확대만 해보면은 뭐예요? 뭔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럼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우고 해서 해야 되니까 무조건 아니 특히 이런데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사진 적게 찍어 오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200장 300장 많이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찍고 저 사람도 찍고 많이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야지. 그리고 또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또 있어요. 제가 여수 갔을 때도 보니까 친구들 가보면 5 부부가 갔는데 3명은 그냥 뒷짐 찍고 계속 앞에 걸어가고 두 부부만 뒤따라가면서 계속 사진 찍고 하니까 일찍 가면 일찍 간다고 집에 일찍 갈 수 있나요? 차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놀러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도 흔들리지 않고 안내선 초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렌즈. 이 뒤에 우리가 한 번씩 닦아요. 앞은 잘 닦아요. 그죠? 앞에 화장은 잘해요. 근데 뒤에 우리가 여기는 잘 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화면을 잘 닦는데 뒤에도 꼭 닦아주시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들고 다녀요. 이런 이 안경 닦는 것처럼 있죠. 그래서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수시로 내가 오늘 야외에 나가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부터 특히 여성분들이 여성은 뭐예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로션 바르잖아 손에. 그럼 그런 것들이 렌즈에 묻게 되면은 그런 사진은 다 꽝이라. 그래서 이걸 좀 잘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기초 단계를 벗어나면은 나중에는 이런 빛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사진을 멋지게 찍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찍어요? 해가 어디 있을 때 찍어요? 등 뒤에 있을 때 찍죠? 꽝이에요, 꽝. 해를 보고 찍어야 사진은 좋은 사진이라고 그래요. 역광으로 사진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이제 잘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아직 저 바깥에만 가도 있어요. 저 구석에 가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잎을 그냥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 잎이 어때요? 초록색이 진해요. 창문 쪽으로 딱 보시면 나무 잎이 어떻게 나와요? 반사돼 가지고 색깔이 연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한 색이 더 이쁜가요? 진한 색이 이쁜가요? 연한 게 분명히 이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였냐 그 단풍 들었을 때. 단풍 들었을 때 예, 맞아요. 들었을 때 햇빛 봤을 때는 읍속 어. 반대로 이제 반대편에 가니까 끔끔하게. 끔끔하게 나오죠. 예. 예. 그래서 밝을 때 찍어야 되고 나중에 태화강에 우리 양귀비나 이런 거 할 때도 가보시면은 내가 그냥 찍으면은 이제 우리가 숨광이라고 해요. 숨광. 그대로. 근데 역광이나 사광, 경사로 들어오는 거, 척광, 측면에는 이게 뭐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내가 정면으로 역광 찍기는 고수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요렇게 찍는 거, 약간 이렇게 해가 저기 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어때요? 여기는 이렇게 그 나오는데 이쪽은 시커멓게 나오는 좀 강렬하게 보여주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이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야 입체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입체감. 순광으로 찍으면은 해가 등지게도 찍으면은 입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역광으로 찍어야 머리 여기에 좀 빛이 반짝반짝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찍어봐야 되고 나중에 이제 단풍 아까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거 보셨죠? 예. 햇빛에 반사되는 걸 보면 엄청 이뻐요 색깔이. 고를 때 네가 주인공이하고 꼭 찍어 보시면은 진짜 멋지게 나옵니다. 제가 있을란가요? 예, 요 때입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래요. 굉장히 밝거든요. 이게 지금 역광으로 찍은 거예요. 해가 어디나 저쪽에 여기가 해가 이쪽이가 여기 해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찍으셔야 멋지지. 이걸 만약 역광으로 안 찍으면은 이렇게 이런 색깔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날도 우리가 저기 연양에 두서면에 갔다가 오면서 방구대 들러가지고 찍은 건데 이런 색이 나오죠. 이런 색. 밝은 색이죠.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진 찍을 때 해가 없을 때 찍을 때 잘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 좀 습할 때 약간 그 구름이 비가 올 때도 어떻게 보면 색상은 더 진하게 잘 나와요. 예, 맞아. 그럴 때는 또 그런 또 맛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잡을 때 카메라를 잡을 때 이거 대부분 이렇게 잡죠. 근데 우리가 가로를 잘 안 찍더라고. 대부분 지금 세로로 이렇게 하면 잘 찍어요. 세로를 일단 가로를 찍을 때 이게 가로입니다. 가로 세로는 아시죠? 네. 왜 웃어요? 너무 무시하나? 저 또 얘기 한번 할까요? 얘기. 네. 가로 세로를 서로 틀려 가지고 배우신 분이 이제 이게 가로다라고 해서 산에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가지고 친구가 우리 선생님 가로로 찍어라 하니까 그 배운 사람의 친구분이 야 이게 가로잖아. 이게 가로다. 이게 가로다. 싸우다가 결국 주말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가로가 어느 게 가로예요. 이렇게 찍는 게 가로입니다. 아니 내 친구가 지금 이게 가로를 하는데요. 둘이서 산에서 싸우다가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걸 우리는 가로가 긴 것을 가로다 이렇게 손을 잡는데 아까 제 우리 이해롱 선생님 그 보셨듯이 지금 카메라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내가 잡다 찍으면은 손가락에 이게 저 카메라에 손가락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거. 자, 이거는 세로죠. 세로는 찍을 때 요렇게 찍으시라. 요렇게 잡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샷다를 갖다가 우리가 한 개 더 끄집어낼 수가 있죠. 네. 예, 여기가 쑥 끄집어내서 내가 여기 갖다 놓고 엄지로 이렇게 찍는다. 엄지손가락에 내가 대기 좋은데 밑에가 불편하다 하면은 한 개 더 위에 갖다 놓고 찍으셔도 된다는 거. 중간에 질문 하나 더 예. 있습니까? 여기 카메라에 보면 초점을 찍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찍고 나서 3분의 1구도에 거스된 부위에 갖다 대는데 그 거리 감각은 같습니까? 어느 거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잠금 해놔놓고. 잠금을 해놓고 예. 요 크로스 부위에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서 지금 요 거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잠금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잠금을 하고 나면은 내가 만약에 앞에 선생님을 자 이렇게 나는 선명하게 나올 거야 이렇게 잠궜잖아요. 이래놓고 내가 구도를 이렇게 바꿔치도 그분에 대한 초점은 정확히 맞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앵글이라고 그래요. 앵글. 그러면 카메라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통 내가 이렇게 내 눈높이로 찍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찍는 거죠. 아이 앵글은 눈높이 아이 앵글이라고 그러고 아래쪽에 구부려서 찍는 거를 로우 앵글이라고 그러고 하이 앵글은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보고 찍는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체적으로 사람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나요? 아이 앵글도 자세를 좀 더 낮춰야 되죠. 네. 어제 놀러 가서 상대편 뭐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하면 뻣뻣하게 서서 찍는 사람은 사진을 잘 모르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찍어요? 좀 구부리죠. 구부리는 이유가 크게 보이죠. 이 카메라 높이가 상대편의 배꼽 높이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배꼽 높이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찍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좀 늘씬하게 나오게 하구나. 더 앉으면 더 앉은 대로 늘씬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는 좀 키 큰 사람이 찍은 거죠. 이렇게 찍은 거를 그러면은 다시 넓힐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땡기면 돼요. 맞아요, 땡기면 돼요, 이거. 그래서 요렇게 내가 찍은 사진도 늘씬하지 않고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우리 성형하잖아요. 사진도 성형하는 앱이 있어요. 예? 내가 만약에 쭉 찍었는데 배가 뭐 좀 불룩하다. 그럼 배를 살짝만 톡톡 털지 몇 분만 하면은 배가 속 들어가고요. 좀 엉덩이 큰 사람은 엉덩이 툭툭 털지 하면은 엉덩이 속 들어가고 가슴이 유달리 크다. 얼마든지 사진 성형 수술하는 앱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런 앵글. 만약 우리 애기들 찍으려면 보통 그때 집에서 이렇게 찍는 사람, 저도 며느리 보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습관인 것 같아. 애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같이 가면 어때요? 아유 막 이렇게 찍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짜리몽땅도 하지만은 머리가 크게 나와요. 머리가 크다.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여성분들 찍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나요? 뒤로 자꾸 가죠. 머리 작게 나오려고, 얼굴 작게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찍으면서 왜 남은 그렇게 안 찍어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애들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돼요? 이런 자세로 찍어야 돼요. 애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찍어야 애기의 정확한 그 몸매가 나오는 거지. 애기 몸매가. 그래서 배꼽 높이에 보통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그 사람의 배꼽 높이에 맞춰라 하는 거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KBS 황금연못 있죠? 네. 거기에 거기서 내가 따온 거예요. 이게 황금연못에서. 황금연못 나오는 어르신들한테 교육하는 걸 아이고 요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키를 더 크게 하려고 하면은 앞부분에 여백을 발 앞에 여백을 줄이라. 아까 우리 선생님 아까 어느 게 있었어요? 어느 선생님 찍은 거야? 여기 김 이거 있었죠, 이거. 네.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크게 안 보여요. 만약에 이렇게 찍으시면은 더 사람이 크게 보인다는 거야. 아래쪽에 여백을 더 좀 줄이라. 발 밑에 불필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불필요한 여백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분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또 괜찮아요. 그림자가 있다면은 이거는 지금 뭐예요? 그림자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해가 어디 있어요? 내 뒤에 있죠. 아까 순강은 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역광으로 찍으라면은 그림자가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오겠죠. 해가 이쪽에 있으면은 그럴 때 찍는 것들이 더 멋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역광이나 순광이 사광이나 척광으로 찍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정면 찍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찍지 마시고
다리 꼬으면서 약간 고개도 몸은 꼬았지만은 머리는 살짝 이렇게 하시고 훨씬 더 날씬한 이거는 뭐예요, 우리요? 정면. 정면은 어떤 때 옛날 사진 보니까 다 영정 사진에 이렇게 찍었죠. 그죠? 예, 영정 사진 이렇게 찍었죠. 우리 내가 집에 할머니 사진 딱 줬더라고. 자, 이제 로우 앵글이 일반적으로 작품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양귀비 우리 이래 찍나요? 그냥 양귀비 쓰면 서서 이래 찍잖아요. 그럼 눈으로 볼 때는 꽃이 이쁘지만 사진은 한 장의 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꽃과 꽃이 다 겹쳐지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구부리 가지고 꽃 뒤에 배경을 단순히 만들어야 꽃이 더 살아난다. 다 앉아서 찍은 거죠? 그죠? 이렇게 찍어봅시다. 이런 것도 그냥 위에서 아까 지금 우리 커피잔 찍는 것처럼 위에서 찍어버려 보면은 아래쪽에 이거랑 요 꽃하고 이 바닥이 가깝죠? 그러면 다 선명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찍으니까 저 멀리는 좀 흐릿해지면서 이것도 보세요. 뒤에는 흐릿하니까 꽃이 더 선명해 보이지는 거잖아요. 이거 찍으려면 어떻게 찍을까요? 완전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완전 바닥에 겨야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서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이 꽃이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요? 한 편밖에 더 되겠어요? 한 편도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카메라를 땅바닥에 받치고 찍어야 뒤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올해는 양귀비 찍으실 때 꽃과 꽃이 가능하면은 안 겹쳐지게 한번 찍어 보시라. 그럼 선생님 저렇게 찍으려고 하면 이 카메라를 이거 지금 어디서 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진이죠. 인물 사진으로 해보세요. 인물 그냥 사진. 사진을 봐. 인물 사진. 예, 인물 사진.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는 이 정도 효과는 안 나올 거예요. 요거는 스마트폰이고 요거는 스마트폰이 아닌 것 같아. 두 개는. 예. 그냥 내가 꽃을 찍더라도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더라도 좀 앞에 좀 이렇게 뭔가 좀 큼직한 것도 좀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일출일몰 찍으러 가면은 해만 찍어요? 뭐 찍어요? 바다도 찍고 배도 찍고 앞에 소나무도 하나 걸치고 바위돌도 하나 집어넣고 다 그렇게 어우러지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꽉 꽃밭을 찍더라도 좀 내 가까이에 있는 좀 멋진 꽃 있죠. 그놈을 하나 좀 근처에 갖다 두면서 찍어 이렇게 어우러지게. 그게 근경, 중경, 원경을 이렇게 좀 골고루 집어넣어서 찍어야 되는데 이런 큼직한 거를 하나 대표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찍어주면 더 멋지게 나온다. 자, 일출일몰 우리가 찍을 때는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하기 마이너스 하는 거 있었죠? 내가 이렇게 꾹 누르고 나면은 요게 이거 안 따로 나오나? 요거 있죠? 요거 해 모양. 네. 요거를 일출일몰 찍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로 해주시라. 그래야 하늘이 더 뻘겋게 나옵니다. 그냥 꾹 누르고 그대로만 찍으면은 하늘이 허옇게 나와요. 허옇다기보다는 덜 붉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몰도 마찬가지예요. 태화강의 일몰이나 우리 뭐 설도에 가서 일몰 찍으실 때도 그냥 내가 와 하늘이 멋지다라고 해서 그냥 찍으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덜 붉어요. 그때는 꾹 눌러놓고 잠금 해놔놓고 요 단추를 마이너스로 해주시라고. 약간만 마이너스로 하면 하늘이 그 대신 마이너스로 하면 하늘은 붉지만 이런 부분은 어떨 거예요? 더 검어지겠죠. 예, 상관없잖아요. 나는 좀 하늘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을 갖다가 내가 좀 그 파란 하늘, 구름 있는 뭉게 하늘을 찍고 싶을 때는 해를 등지고 찍어라. 그죠? 똑같은 하늘이 지금 구름이 많아요. 멋져요. 새파랗고. 근데 해가 있는 쪽으로 보면 좀 색깔이 하늘이 덜 푸르고요. 반대 해가 이쪽에 서면 북쪽은 보면 하늘이 진짜 새파랗다고요. 그런 거 찍을 때는 순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더 찍었을 때는 그래서 제가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호수에 그 물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예. 호수에 놓은 오리를 땡겨가서 찍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찍히더라고요. 안 찍히죠. 안 찍히는 게 아니고 흔들리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그 약간 움직인다, 멀리 걸 찍는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든 일반 작가분들이 찍는 그 망원 렌즈든 다 삼각대로 서지 않으면은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제가 개화강에 가서 그 사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참 작은 국가정을 자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 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망원으로 찍는다고 찍었는데도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이렇게 그래도 좀 핀트가 맞죠. 이걸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흔들려서 안 돼요. 저거 자체 지금 여기서 저 시계 찍는 것만 해도 제가 시계를 지금 찍겠다고 하면은 제가 한 20배로 찍어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지금 가만히 저는 안 움직인다 해도 지금 조금씩 움직이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최대한 놓고 제가 찍었어. 이것도 보면 이렇게 흔들렸죠. 그죠? 그렇게 최대한으로 내가 진짜 우리 뭐 군대에다 이제 총 쏠 때 숨 쉬지 마라 하는 것처럼 다 요런 거 찍을 때는 최대한 멈춘 상태에서 탁 눌러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툭 밀어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찍힐 수가 없죠. 만약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것까지 다 찍히잖아요. 그런데 털 있는 것까지 다 나오죠. 예. 그래서 최대한 안 흔들리게 찍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삼각대를 받치지 않으면은 저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삼각대를 써야 되는데 저도 삼각대 쓰는 게 제일 귀찮아요. 제일 쓰기 싫어요. 심지어 아침에 새벽에 촬영 가자 이러면 일부러 저는 조금 늦게 갑니다. 삼각대 쓰기 싫어갖고 해 뜨면 사진 찍으려고. 심하실 선생님은 삼각대 잘 쓰세요?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왜요? 뭐 몇 년 하다 보니 어깨가 아프고 참 못하고. 예, 하여튼 귀찮아요. 진짜 나는 삼각대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삼각대 쓰는 해가 뜰 때 어두울 때는 그냥 구경 남 찍는 거 구경만 하고 막 그럴 때가 많고요. 개인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주로 뭐 꽃만 이렇게 찍으러 많이 다닙니다. 꽃만 찍으러 다니고. 강사님 항상 즐거우시겠어요. 왜요? 꽃을 많이 보니까요. 집에 꽃이 없다 보니까 나와서라도 봐야죠. 뭐. 우리 집에는 나중에 저희 집에 목단꽃 피거든. 한번 찍으러 오세요. 예. 예. 알이 많습니다. 아주. 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어요. 찍으면 어디에 다 보관이 되나요? 자, 갤러리죠. 그다음에 이 갤러리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 수업을 한 4시간은 해야 돼요. 자, 갤러리 열었어요? 예. 자, 갤러리를 열면은 지금 활용을 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사진이 있고요. 자, 사진으로 터치 한번 해보세요. 사진으로 하니까 사진이 뭐고 앨범이 뭔가요? 아시는 분? 참 사진으로 하니까 보여주는 거랑 앨범으로 터쳤을 때 보여주는 거랑 본인이 보시고 뭐가 틀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진은 그냥 이렇게 찍은 거 다 있는 거고 앨범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내가 방 만든 대로 뭐 밴드에서 뭐 예, 50점 드리겠습니다. 60점 드릴게요. 또 사진은 뭐고 앨범은 뭔가요? 본인이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느낀 대로.
본인이 평소에 사진으로는 안 보시나요? 사진은 어느 걸로 많이 보세요 그러면은? 거꾸로 앨범으로 많이 보세요? 찾기가 쉽다. 또 어떤 분은 사진을 많이 보시고 사진은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 있고 앨범은 그 부분에가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찾기가 쉽지. 자 지금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답이 안 나와. 사진은 뭐냐면은 날짜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 누르니까 제일 위에 게 뭐가 보이세요? 최근 거. 선생님 지금 따라 보세요. 오늘 오늘이잖아요. 오늘 찍은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또 뭐가 있어요? 어제. 그 다음에는 날짜. 그러니까 오늘과 어제는만 글자로 보여주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날짜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내 사진을 내가 막 1000장이든 2000장이든 가지고 있다. 그거를 날짜별로 구분해 놓은 게 사진이다. 앨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15년 8월 15일 날 찍은 거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돋보기 누르고 올라가요. 날짜. 쭉 찾으면 되죠. 그럼 저기다 돋보기에다가 2015년 날짜. 8월 15일 날짜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빨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짜를 내가 보고 싶을 때 그게 사진이다. 그 다음 앨범 눌러보세요. 앨범 눌러보세요. 자 앨범은 자 잠깐 앨범 하기 전에 자 앨범을 누르니까 여기 보면은 모두 보기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내가 모두 보기. 자 잠깐만요. 보겠잖아. 자 이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이시는 분만 얘기하시라고요. 보여요.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시는 분은 내가 앨범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저장한 앨범이 만약에 50개다 하면 50개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모두 보기를 눌러야 보인단 말이야. 모두 보기. 지금 앨범이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니까 쌤이 이게 지금 애로사항을 모른다고요.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내가 평소에 앨범을 안 열어본다는 거야. 사진 찍는 거는 많이 찍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지를 안 하시니까 이런 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를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없으신 분들은 좋은 거고요. 이렇게 나오가 있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셔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여기에 잘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불편한지를 모른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저 모두 보기를 없앨 거예요. 지금 만약 모두 보기 터치를 하면은 내한테 있는 방을 다 보여주는 모두 보기니까. 근데 내가 나가 볼게요. 나갔어요.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또 모두 보기 또 해야 되잖아요. 할 때마다 내가 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안 나오게 할 거니까 아래쪽에 줄 3개 있어요. 줄 3개 터치. 설정하면은 여기 보면은 보고 싶은 앨범 선택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불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불을 끄세요. 불을 끄시고 뒤로 나가게 해보세요. 근데 모두 보기 없어서. 그러면은 이제 모두 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설정해서 불을 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켜더라도 안 나온다고 이제 옛날처럼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진은 날짜별로 보여주는 거고 앨범은 뭐예요? 방별로 보여주는다. 자 지금 방별로 앨범에서 제일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 안에 사진 몇 장 있어요? 자 100장 있는 사람 100장 이상 3000장 누구예요? 또 3000장보다 더 쓰실 분 경매 자 보세요. 자 카메라 안에 3000장이 지금 앨범도 저처럼 이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 모양하고 틀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앨범 모양이 저처럼 이렇게 아닌 사람 여기 좀 틀리네요. 선생님 지금 항상 지금 따로 하시죠. 지금 자꾸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자 보세요.
잠깐만요. 최근 항목, 최근 항목. 여보세요? 예. 아, 제가 지금 이거 수업하는데 조금 있다가 지금 전화 드리면 통화하면 안 될까? 한 15분 있다가 좀 전화 주시겠어요? 이거 하고 하는데 안 했구나. 아까 모두 보기 끄라는데. 자, 카메라가 있죠? 예. 카메라에 사진이 자 그거보다 이 모양 안 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해갖고 오른쪽에 이름이 쭉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거는 다 맞네요. 이런 분이 계세요. 손가락으로 내가 한번 벌리 보시면 화면을 한번 키워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삼열로. 옆으로 키워 보시라고 선생님. 손을 떼야지. 숙경해도 되네. 가로로 예? 가로로 돼. 가로로 되죠? 네.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런데 한 번 더 벌리시라고 선생님. 아까는 세 칸인데 두 칸으로. 크게 보이잖아. 크게 잡고.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제랑 안 되죠? 네. 그래서 제일 큰 게 2개. 네. 한 번 더 오므리면 3개. 한 번 더 오므리면은 한 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분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오시면은 무조건 이렇게 하시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방을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찾기가 쉬워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방 이름이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중구난방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나다 순서대로 해줄 거라고요. 오른쪽에 점 3개 눌러보세요. 상단에 점 3개 나왔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정렬 보이세요? 예. 네, 정렬 텄지.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불이 들어와가 있어요? 자, 이게 개인이 틀릴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름의 가나다 순. 이름의 가나다 순. 불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라고. 완료. 예, 그래놓고 내 앨범 방을 한번 쭉 보세요. 이름 순 돼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 확인하시라고.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나다 순서로 돼 있나요? 예. 이제 찾기가 쉽겠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듯이 카메라 안에 사진이 얼마나 있다고요? 한번 터치해 보세요. 카메라 터치해 보세요. 2,575. 몇 장? 2,575. 자, 2,500장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찍은 사진까지 다 있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그 사진을 활용을 하세요, 못 하세요? 그냥 찍어가지고 있을 저장. 뿐이지. 네. 저장만 돼가 있을 건지 확인을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을 정리해가지고 자, 사진도 마찬가지. 지금 저는 몇 장 보이세요? 두 점.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므리면은 이렇게 줄고 또 벌리면은 더 커요.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보기 좋은 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놨어요. 이래놓고 내 눈도 조금 잘 안 보이면서 이래가 찾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시원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라고요. 시원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는 것부터 선생님들이 정리하는 것부터 잘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방 만드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진 앨범 여기까지만. 갑자기 목이 아프네. 고맙습니다. 갑자기 목이 아파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대단하시다. 마칩시다. 자, 요 앨범 정리하는 거는 제가 일단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업은 금요일 날 할게요.